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6일 총선 투표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아침 보도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지지 41.9%, 통합당 지지 24.8%. 압도적이라는 이야기죠. 여당 지지 세력이. 그러나 이게 복잡한 지역구에서 그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3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하겠다 41.9%, 미래통합당 24.8%, 그 격차는 17.1%.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56.4%, 잘못한다 37.5%. 이것도 이런 여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아주 재밌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정권의 말하자면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수 성향이 강한데,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슷비슷한 걸로 나와요. 통합당 지지가 33%, 민주당 31.4%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은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많이 당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집권당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가느냐 하는 정도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19.8%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42.8대 23%니까 거의 하프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아주 명망 있는 지금 야당 후보들이 밀리고 있는 것도 이런 민심의 표현인 것 같고요.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제주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12 내지 19%포인트 통합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또 뒷받침하는 또 다른 보조적 여론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잘한다가 72.6%나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잘 못한다가 24.3%.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여당 심판 견제를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답변은 38.1%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50%가 됩니다. 이게 보통 정권의 중반에 있는 선거는 항상 여당 견제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의 영향입니다. 선거 전망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35.4%,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15.5%, 비슷할 것이다 38.4%입니다. 어제 KBS에서 한 조사는 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데,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한 건데 2,000명을 상대로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비례대표 정당입니다. 비례대표 정당에서는 미래한국을 찍겠다, 미래한국당을 찍겠다, 미래통합당의 동생격인 미래한국당을 찍겠다가 20%포인트,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 17.3%, 열린민주당이 이 강세입니다. 6.6%로 나타나고, 국민의당의 2.6%, 우리공화당 0.5%, 친박신당 0.4%, 민생당 0.6%, 민중당 0.4%, 한국경제당 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선택할 후보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가 33.6%, 미래통합당을 찍겠다가 23.5%. 앞에 이 중앙일보 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조사에서 KBS가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가 31.8%였는데 33.6%로
약 1.8%포인트 올랐고요. 미래통합당을 찍겠다는 사람은 19.3%에서 23.5%니까 4.2%포인트 올라서 약간 격차가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코로나 대응을 정부가 잘한다가 70%나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층입니다. 부동층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부동층이죠. 하는 게 이제 흥미로운 것인데, 이 KBS는 그걸 조사를 했어요.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추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와 그 열흘 전에 발표된 조사를 비교를 하니까 부동층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부동층이. 즉,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간 부동층이 16.8%,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간 부동층이 11.4%.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간 부동층이 16.1%, 미래한국당으로 간 부동층이 10.5%. 이렇게 해서 부동층도 보면은 이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보통 선거에서 결판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9일 동안은 부동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표율 가면 부동층이 뭐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기권을 빼면은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 부동층이 다 우리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층이 결코 야당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판 뒤집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판 뒤집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 33.4, 못했다 43.2,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 세종, 충청권이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팅 보트를 쥔 데인데요. 중부지방이니까 여기서 요 지역을 특별히 조사한 걸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2.5%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3.5%, 정의당 1.6%, 민중당 0.3%, 우리공화당 0.2%, 민생당 0.2%, 친박진당 0.2%. 그다음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은 보면은 미래한국당이 높아요. 20.5%, 더불어시민당이 17.4%,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강경한 친문 세력입니다. 6.3%. 정의당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제의 수혜자가 될 줄 알았더니 가장 큰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라는 강성 친위 정당이 나와가지고 글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5.1%, 국민당이 2.1%, 민생당 0.4%, 이건 충청, 세종, 대전 지역입니다. 그다음 민중당 0.3, 우리공화당 0.2, 친박진당 0.2, 한국경제당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여론조사의 맥락이 이제 잡힙니다. 앞으로 9일 동안 변화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변화라는 게 완전히 판을 뒤집는 변화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죠. 조선비즈에서 그 5명의 여론조사 전문가, 선거 전문가를 설문을 해가지고 이번 제1당이 누가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5명 중에 4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은 통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석수에 대해서는 약 20석에서 30석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통합당보다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여론조사와 이렇게 종합하면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 선택할 정당 후보를 물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2.5%, 이 KBS 조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3.5%가 나오는데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을 선택을 할 정당을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미래한국당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명칭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내려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도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보다는 장명이 잘 된 정당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는 날아갔지만은 한국당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찍는 데서는 미래한국당이 그 이름값을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이름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다. 즉 이것은 유승민 세력과 황교안 세력이 통합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끌어올린 간판을 신장 개업을 한 것이 이번 선거 전략에서 그렇게 썩 유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다른 조사에서 보면은 이 공천에 대해서 부정, 긍정 이런 평가를 한 것도 여당 공천보다는 야당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의 두 전략, 유승민 세력과 손잡은 통합 전략, 그리고 김형호를 앞세운 이른바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게 둘 다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